두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폐경기 증후군 그리고 갱년기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폐경기 증후군이란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에게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말하죠. 폐경기 증후군의 정의, 진단 기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갱년기 장애 증상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화병이나 갱년기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폐경기 증후군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에게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증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 안에 난자가 들어있는데 난소 안에 들어있는 난자가 모두 소진되어서 다 써버려서 나타나는 거죠. 난자가 자라면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데 난자가 자라지 못하니까 여성 호르몬도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폐경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세인 열성 홍조, 영어로는 핫 플러시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나 목, 가슴 같은 게 갑자기 이렇게 확 달아오르면서 후끈거리다가 땀나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은 몇 분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하루에도 몇 차례, 심한 경우에는 수십 차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폐경 여성의 4분의 3, 그러니까 75%에 해당되는 분이 이러한 열성 홍조 증세를 겪게 되고요. 폐경 이후에 한 2년에서 5년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그 밖에 폐경기 증후군 증상으로는 피부나 점막 위축에 따른 증상들로서 위축성 질염, 유방 크기의 감소, 그리고 방광염,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폐경기 증후군의 심리적 증상도 있습니다. 폐경기 증후군의 심리적 증상들로는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 초조감, 불면증, 두통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다 여성 호르몬 부족 이외에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인 소외감도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부족이 지속이 되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 질환과 함께 골다공증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드시면서 난소가 노화되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배란, 그리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 바로 폐경이라고 하는 거죠. 대개 1년 동안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폐경이 나타난 이후에 약 1년까지를 폐경 이행기, 더 흔하게 일반 용어로는 갱년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갱년기의 기간은 평균 한 4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폐경은 난소의 노화에 의한 것이고 질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연적인 신체적인 변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노화 과정인 것이죠.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면 배란, 그리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 이행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월경불순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의 한 60% 정도는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안면 홍조와 함께 극단적인 피로감, 그리고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게 또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장애죠.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고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은 폐경 약 1,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폐경 이후 한 3년에서 5년, 5, 6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폐경 이행기입니다. 40대 이후에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서 생리주기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 임신이나 다른 내분비학적인 이상이 아닐 경우에 이제 폐경 이행기, 이제 갱년기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경에 대한 정의인데요. 수술적으로 양측 난소가 모두 제거된 상태는 수술적 폐경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난소 기능이 소실되어서 자연적 생리 이후에 1년 동안, 아까도 이제 1년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생리가 없을 때에는 폐경으로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중 호르몬 검사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FSH라고 하는데 이 난포 자극 호르몬 검사 수치를 진단을 위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의 호르몬 변화는 월경 전체 주기 동안 난포 자극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증가된 난포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월경 주기가 대체로 이제 짧아지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무배란, 그러니까 배란을 하지 않는 그런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월경불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무월경이 초래가 되고, 그러니까 월경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초래가 되고,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폐경으로 진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전형적인 폐경 증상이 동반이 되면 진단이 보다 쉬워지게 되죠. 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혈중에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스트라디올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되어 있고 에스트라디올 수치는 저하되어 있다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르몬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서 생리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진단이 좀 불확실한 경우고 혈중의 난포 자극 호르몬이 30에서 40 IU 그다음에 per 밀리리터, 그러니까 IU가 인터내셔널 유니트거든요. 어쨌든 30에서 40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르몬 수치는 폐경 이행기 동안 심한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우리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겪거든요. 저도 갱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성 갱년기 장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들보다 뭐 강건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건 정말로 간단한 그 의학 통계 자료만 조금만 살펴봐도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40대 사망률이 여성의 40대 사망률의 최소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들이 40대 때 빨리빨리 이제 돌연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평균 연령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7년 이상 짧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7년 이상. 남성에게 많은 질병으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간질환,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질병들은 중년 이후 남성의 건강을 강하게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남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신체적인 요인 이외에도 남성의 생활 방식 자체가 여성분들과 다른 것에도 상당 부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에 비해서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좀 창피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맨날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시고 이런 이제 기호품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활동량, 그러니까 좀 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활동량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남성분들은 큰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너무너무 적으세요. 그리고 설령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로부터 건강에 대한 조언을 들으셔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가 떨어지는 거죠.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남성 환자분들. 그리고 약을 처방해 드려도 약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이런 경향은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에게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40대 남성 사망률이 현격하게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의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되는 일련의 증상들로 이렇게 머리에 많이들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은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죠. 여성의 갱년기는 월경이 딱 끊기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매우 크게 막 나타나게 돼가지고 금방 눈에 띄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굉장히 이게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성 갱년기 증상의 특징은 그 증상이 굉장히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니까 이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설사 증상을 좀 느끼더라도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들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만 이제 생각하거나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나이에 따른 당연한 변화라고 좀 축소해서 팩트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 남성 갱년기 증상들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남성들의 노화를 아주 굉장히 빠르게 촉진을 시키게 되고 신체 저항력을, 신체 면역력을 확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남성 건강에 큰 적이 됩니다. 남성들은 보통 3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호르몬 감소가 점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죠. 이 본격적인 남성 갱년기는 50대 전후로부터 발생을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해서 만 한 60세, 그러니까 환갑 전후에는 한 30%까지의 남성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주요 증상들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피로감을 잘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성 갱년기와 비슷하게 기억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 남성 우울증 증상이 잘 나타나고 신체적으로는 근력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체지방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요. 성기능 고민하시는 남성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기능도 급격히 저하되고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 저하 같은 것들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남성 갱년기의 원인은 뭐 뇌라든지 고환의 노화 현상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와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간질환 같은 신체적 요인 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갱년기 장애 증상들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화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 화병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화병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라병, 내가 우라가 치밀어서 못 살겠다 이런 호소하시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화병이나 우라병 같은 거는 정식 병명입니다. 정식 병명이고 한국적인 고유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히 갱년기를 전후로 중년의 남녀 한국인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질환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인되어 있는 문화 관련 임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영어로는 분노 증후군, 그러니까 앵거 신드롬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 억울함, 후회, 우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억눌려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억눌러만 있다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정신적인 증상이나 신체적인 증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질환을 화병이다, 우라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화병의 원인은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로서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분노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한 결과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이 화병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참는 거를 미덕으로 삼는 특유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주로 남편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을 겪거나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좌절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분노, 화, 증오, 속상함, 억울함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두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화병 연구에 따르면 화병은 처음에 충격기,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갈등기가 있고, 세 번째가 체념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거죠. 체념기의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충격기에는 불안 증상이 이렇게 좀 위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체념기에는 우울 증상이 위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고요. 중간에 있는 갈등기에는 불안과 우울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병 또는 갱년기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화라고 하는 거는 오행, 음양오행할 때 그 오행의 하나로서 이 격렬한 감정이나 심기의 흥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만약 칠정, 그러니까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칠정이 과도해지면 각 소속 장부에서 화가 일어나서 각종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정신활동이 과도하게 흥분 또는 억제될 경우에 기운의 흐름을 문란하게 해서 오장육부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화병 또는 갱년기 장애 병리를 종합을 해가지고 교과서적으로는 간기울결이라든지 간화상염이라든지 심신불교라든지 기혈양허라든지 담울담요라든지 간신음허라든지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음허화동이라고,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화의 기운이 날뛴다. 음허화동 패턴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제일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 물, 불 할 때 물의 기운을 수라고 하는데, 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물기운으로서 간신비패 신할 때 맨 마지막 신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거는 양, 그러니까 불의 기운으로서 심장, 간신비패신 할 때 두 번째 심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음이 허하다라고 하는 거는 몸속에 혈액과 체액과 정액이 부족해서 신체 기반 자체가 시들어간다. 뿌리부터 이제 시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불길은 그런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불길은 막 날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슴, 심장에 막 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이 화병이나 갱년기 장애의 치료는 현재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들을 고려해서 증에 따라서 변증 치료를 한의학적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주로 올라간 화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고 뭉쳐져 있는 기운을 이렇게 소통시키는, 풀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한약이라든지 침 또는 뜸, 이런 치료법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심리요법도 있어요. 심리상담요법이, 고유의 심리상담요법이 따로 있는데, 이정변기요법도 있고, 지언고론요법도 있고, 경자평지요법도 있고, 정서상승요법, 그리고 명상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화병 또는 갱년기 장애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한방정신요법에는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자의 정서를 역동적으로 중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호흡법 또는 명상법 같은 것들을 지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폐경기 증후군이나 갱년기 장애, 화병 같은 것들을 모두 소양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소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이 쓰고 구고증, 침이 마르고 어지러운 증상, 요걸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상기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는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들에게 많았지만 요즘은 30대 초반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른바 화가 들었다고 하는 스트레스성 질병, 즉 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되고 침울한 정신 상태로 인해서 모든 생리 기능이 이제 침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폐경기 증후군 또는
갱년기 장애, 남녀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의학적인 화병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폐경기 증후군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49세 주부입니다. 최근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지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많이 우울합니다. 갱년기 장애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생활요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연이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건전한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찾으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갱년기에 그 나이가 되시면, 연세가 되시면 대부분 가정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회의감 같은 게 생기는 것과 같은 정신적 갈등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주부이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키웠고 남편도 이제 사회활동에 너무 바쁘고 하니까 빈둥지 속에 나 혼자 있는 거죠. 그런 빈둥지 증후군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자주 빠지게 되거든요. 그 건전한 취미 활동을 가지시고 운동을 좀 이웃분들이나 뭐 동호회분들하고 좀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좀 가지는 것처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꼭 하나 이상 찾아보시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과 혈액순환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 안면홍조가 좀 자주 있을 때에는 온도 조절이 잘 되는 여러 겹의 옷을 좀 입으시고 필요에 따라 벗고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발력 있게 체온을 그때그때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냉온욕이 있거든요. 냉온욕으로 혈액순환이 좀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만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대사의 속도가, 신체 대사의 속도가 당연히 늦어지겠죠. 그리고 필요한 열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확 증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찌고 갑자기 지방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좀 적게, 평소보다 조금씩 적게 드시고 운동을 통해서 정상 체중을 비만 안 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게 심장병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영양균형입니다. 영양이 불균형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영양균형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심리적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영양소를 평소에 충분히 잘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콩, 저는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콩에 들어가 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에 들어있는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으로 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콩밥을 좀 많이 드시거나 두부 같은 거를 좀 많이 자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을 좀 많이 섭취하시도록 또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이 신경과민 증상 완화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뼈, 그러니까 골밀도의 급작스런 저하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뭐 이렇게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저지방 우유라든지 이 잔뼈 생선, 그러니까 뭐 멸치 같은 거, 그리고 해조류, 김 같은 거, 미역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안면홍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방이나 당질 섭취를 좀 줄이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밤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나 안면홍조 그리고 등의 통증, 피로, 뭐 신경과민, 불면증, 호흡곤란 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 비타민 E도 좀 챙겨 드시고요.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씨앗, 뭐 견과류 등을 좀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폐경기 증후군 또는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 화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갱년기 장애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체온 조절과 혈액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식 그리고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심리적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잘 섭취해 주셔서 폐경기 증후군, 갱년기 장애 그리고 화병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